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분과별로 안건에 대하여 자유 형식으로 발제하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 시간을 거친 후에 최종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발제 시간이 끝난 후에는 분과별로 자체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논의안건은 신리천 개선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며 회의 시 발언권은 지역위원님께만 있고 일반 방청객께는 발언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 2번역 2019년 9월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선철모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철모입니다. 상당히 발전하는 것 같아요. 6개 지역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이런 게 생겼네요. 야, 그래서 역시 변화가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동탄 이신도시에 좀 의미 있는 행사가 2개가 있었어요. 오늘요. 하나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교육청 소속이죠. 소관은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 도서관 설립하는 MOU를 지금 금방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0019지에 부지는 시에서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짓기로 하는 거를 협조하자라는 MOU를 오늘 체결했고요. 또 하나는 SR 주식회사랑 저희가 MOU를 체결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트램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시에서 트램을 하게 되는데 화성시는 트램이나 열차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사를 해본 적이. 근데 SR 주식회사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 그런 노하우도 좀 전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초기 단계지만 SR 본사를 동탄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MOU를 좀 아까 체결해서 동탄 이신도시 차원에서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오늘 2개의 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뭐가 좀 진전되는구나. 저희가 아직까지 트램에 대한 거는 의회에서 아직 승인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기본 설계 용역비는 경기도에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 예산을 의회에 올린 상황이고 의회에서는 이제 의회에서 지금 결정하고 있고 의회 회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이스님에 여기서 방식이 지난달에 바뀐다고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런 걸 들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거의 다다음 달이면 1년이 돼갑니다. 지역회 만드는 이쪽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거의 매번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지역에서 뭔가 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본인들의 의지를 퇴적해서 일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 내용에 대해서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떠한 노력이 시에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 지역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제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주제를 맡아주실 김종익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 앉아봐서 많이 떨리냐. 오늘 지역회의 주제를 맡게 된 동탄 5동에 살고 있는 동탄 5동 지역위원 김종익입니다. 먼저 동탄 2번역 발전을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지역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화성시에 지역회의를 만드시고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애쓰시는 화성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각 분과별로 발제한 안건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지역회의 위원님들과 공감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한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첫째는 신리천 개선 사업, 둘째는 트램프를 활용한 전동 모빌리티 전용 도로 개설, 셋째는 동탄 노인복지관 인근 공원 게이트볼 구장 신설, 이렇게 세 개의 안건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후에는 안건에 대해 여기 계신 지역위원님들과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한 후 최종 안건 성정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식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상정이 결정된 안건은 10월 지역회의에서 시장님의 설명과 필요하다면 또 추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늦은 밤에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막상 너무 이렇게 11시까지 늦을 때는 11시 30분에 제가 집에 들어가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주 스마트하게 회의를 진행하면 아주 간결하고 아주 이렇게 영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각 안건별 발제 및 질의응답 시간까지 약 한 20분 정도로 통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 이게 제가 이렇게 20분 내 타이머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각 안건별 질의응답까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회의로 들어가서 문화환경분과에서 발제한 신리천 개선 사업에 대해 김종국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 우리와 같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탄 6동 지역위원 김종국입니다. 제가 제목이 신리천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신리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동탄 이신도시는 도시입니다. 시골이 아니고 그렇죠? 도시에 있는 개천이 저희 동탄 이신도시에 아마 6개 정도 있을 텐데 개천이 근데 쭉 돌아보시면은 주변의 아파트는 굉장히 도시스럽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천은 시골입니다. 그냥 숲이에요. 물도 잘 안 보입니다 밖에서. 제가 뭐 신리천 예로 사진을 찍어서 뭐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전제를 받는 거는 동탄은 도시고 도시에 있는 개천은 도시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도시가 구성이 되고 도시에 사는 입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개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보통 이렇게 안건을 만들면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심천은 어떤 게 돼야 되는지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우리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두 번째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설들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냥 숲이에요. 상당히 많은 유량이 신리천에는 흐르고 있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숲에 그냥 숨어져 있죠.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입주할 때만 해도 돌이 깔려 있고 개천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 쓰레기를 투척해도 쓰레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개천의 하나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동탄대로를 기준으로 쭉 시티천이 구성이 이렇게 올라가고 저 위쪽에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까지 굉장히 긴 개천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개발 덜 된 거는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는 대로 미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지만 우선 개발된 지역의 기준으로 먼저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수질이 개선되는 개천이었으면 좋겠어요. 상류에서부터 7수가 내려와서 하층 가면 3급수가 되는 그런 개천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7수가 되는 최소한 2급수가 되는, 그래서 손을 담궈도 찝찝하지 않은 그런 개천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좀 그 수질 개선 수초 구간들 중간중간에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천은 지금 가보시면 지동천 관계없습니다. 물들이 깨끗하지 않아요. 애들이 겨우 할 수 있는 건 발 담그고 가서 씻으면 되니까 발 담그는 정도? 그것도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찝찝할 겁니다. 그래서 개천 자체에 발 담그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비 오고 나면 흙탕물 내려오면 더 지저분해질 테고. 그래서 제가 다른 케이스를 좀 봤는데 이런 인공 수로 형식으로 옆에 이렇게 구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도심천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주민 화합할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이 좀 더 많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래서 개발을 예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류는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한참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끝나면 하류처럼 하지 말고 상류에 미리 그렇게 해서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저수지가 있고요. 저수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겠죠. 네, 지금 상태에서 개발을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먼저 제가 그 물이 보이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유량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진리천은. 근데 실제 이 유량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 유량인데 풀이 자라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유량이 많은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유량이 많은 걸 즐기지를 못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유량을 고스란히 보일 수 있게,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열어주고 발을 담글 수 있게. 근데 여기 보면 다른 그 지자체의 어떤 개천에 해놓은 건데요. 물은 여기 흐르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따로 수로를 만들어서 발 담그고 애들이 놀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 많은 유량을 끌어올려서 개천 옆에다 저렇게 만들었으면 즐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하나 예로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유량을 좀 볼 수, 지금 여기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되지 않은 시티천 상류 구간인데 후반 3차 앞쪽에 지금 보시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류도. 유량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것들이 지금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좀 밑으로 가면 더 많아요. 조금 이제 뚝이 쌓여있거나 이런 데 가면 좀 더 많고 유량이. 그런데 지금 이거만 잘 관리되고 돌만 깨끗하게 해도 상당히 사람들이 접근해서 놀기는 좋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근데 물론 저희 욕심은 좀 더 좋게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큰 돌 깔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돌들이 좀 평탄화되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만 돼도 애들이 들어와서 놀거나 어른들도 시원하게 발 담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근데 딱 한 구역 제가 발견한 곳이 여기 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숲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징검다리를 만들거나, 징검다리 역할이 또 하는 게 유량을 좀 줄이기 때문에, 유속을 줄이기 때문에 유량을 징검다리 상류에는 좀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리천의 그 징검다리 쪽에 보면 물이 많이 보이는 데는
상당히 큰 고기도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뭐 가끔 백로도 와고 있고 오리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있는 것들을 간혹 저희가 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가 잘 되면 훨씬 좋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제가 전제를 걸었던 게 도심처리예요. 정말 자연천처럼 관리를 할 거면 그건 시골에서 하시라 이거잖아요. 그냥 저희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는 실전 가보시면은 모기도 많고 심지어 쥐가 굉장히 많아요. 숲이 우거지니까 살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쥐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려면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 여기도 좀 그 바닥이 그냥 울퉁불퉁 이런 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자갈들을 이렇게 이쁘게 좀 깔아서 네. 물속에 들어가도 기분이 좀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도심촌 같은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도 있지만 정말 누가 얘기하면 시멘트 공간이니 자연 친화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전 구간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부 구간은 이렇게 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사람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즐기고 여기서 또 문화도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예는 말 그대로 시리천입니다. 저희 청계천입니다. 너무 잘 돼 있죠, 청계천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오면 꼭 가야 되는 관광지 중에 하나로 외국인들한테는 각인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인공천이에요, 그렇죠? 인공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저희도 왜 못하냐 이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동탄에 오면 개천에 가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여기는 유량이 좀 많은 걸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고 숲이 거의 풀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걸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구간들을 좀 이렇게 접근하기 편하게 구성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데군데 다리를 좀 연결을 하면 지금 보면 신리천에서는 큰 다리하고 거리들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편을 갈 때 차를 가져갑니다.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거리 상당히 가까워요. 근데 좀 많이 돌다 보니 그냥 차를 갖고 다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 이택지구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차를 가져가는 이택지구에 주차 공간이 없어요. 항상 꽉 차 있죠. 중간중간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구성이 된다면 예를 들면 한 50m 단위로 큰 다리가 안 내려도 됩니다. 사람들이 편하게만 건너갈 수 있게끔 해준다면 아마 도보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이 문제는 여기만 아니고 치동천 다른 개천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개천이 별거 아닌 솔직히 심하게 뛰면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는 거지만 남북을 분단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차로 해서 여로로 나가야 되고 그럼 위험 발생, 공기 안 좋아지고 계속 악순환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다리가 많아요. 11층에도 다리가 4개나 있어요. 근데 다리 밑에 항상 그냥 죽은 공간. 근데 제가 호수공원 밑에 보면 다리 밑에 좀 개발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공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보시면은 이미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어요. 이렇게.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고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 사람들이 지나가는 역할밖에 안 해요. 여기서는. 근데 저 중간에 건너갈 수 있는 데크라도 있다면 서로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 저게 새로운 문화 광장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여기는 동탄대로 밑인데 굉장히 넓어요. 가끔 제가 가서 보면 고기를 구워 드십니다. 이제 오면 냄새가 싹 나는데 고기를 구워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나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공간에 바베큐 시설을 해주면 사람들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환경 관리할 수 있게 시설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뭐 굳이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은 방치하다 보니 고기 먹고 뭐 남는 거 대체로 그냥 버릴 거라고요. 쓰레기도 생기는 거 버릴 거고
그거보다는 아예 만들어서 관리하면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다리가 많으니 다리 밑에 조그맣게라도 저런 시설들을 해주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즐길 수도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뭐 여름 같은데 더울 때 여기 가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작동이 잘 안 되네요. 다음은 저희가 밋밋하게 그냥 개천 개발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더 긴 실천, 지금 아직 덜 개발됐지만 상면에 보면 공원구도 있어요. 넓은 공원 지역이. 예를 들어 그런 쪽에 도심 캠핑장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멀리 안 가도 됩니다. 가깝잖아요. 가서 하루 자고 오고, 뭐 시장님께서도 저기 그 원시로 돌아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도심에서 즐기는 공간을 여기 좀 하는 거죠. 그런 캠핑장. 저희가 한강에 가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한강 미어 터지는 캠핑장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게 시설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그래도 사람 많아요. 항상 가면 즐길 수 있고 고기도 구워 먹고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저희도 이런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뭐 그렇게 저희 큰 나무가 아닌데 나무 수종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렇게 톰소의 집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런 것들을 좀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로 제가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설은 아니지만 수시로 열 수 있는 이런 장터 같은 공간도 좀 마련이 돼 있으면 저희 이제 여기가 그런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걸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린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뭐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것보다는 목적은 도심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게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천 개선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청취를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서 자리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동의 박성재입니다. 그 신해천에 그 보면은 지금의 그 물때가 많이 껴 있잖아요. 그게 안 끼려면은 그 옆에서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그 생활 하수를 막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 보관이 있는지 그거를 막지는 않고는 수질이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관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초라고 하는 거를 2개 포인트 찍어서 생활하수 내려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생활하수 내려오는 공간은 수초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수가 내려오는 이제 생활 그 우수죠. 우수가 내려와서 좀 더러운 데는 시골 같은 데는 미나리를 심어놔요. 쫙 전부 다 전지로. 그러면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내려버리거든요. 미나리가. 이제 그런 거와 동일하게 거기는 수초를 좀 심어서 깨끗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물고기 같은 것도 이런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끼 먹는 물고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보다는 수초가 훨씬 효과가 크더라고요. 질문 더 없으신가요? 예, 신리천 그 사천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영역하신데요. 지금 이런 그 공사를 한다면은 지금 뭐 LH에서 담당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이 설계가 이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그 사람들은 그 있는 상태로다가 공사를 마무리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인수받아서 하게 되면은 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시 예산이 이게 넉넉한 예산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안을 제출하고 시에서 예산을 판단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겠죠. 제가 예산까지 해서 드리는 건 그러면 제가 시장님 역할까지 다 하는 건데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실 이제 동탄 육동 살고 신지천 살다 보니 신지천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천에 가서 즐기질 않을 겁니다. 제가 뭐 잘 가보질 않아서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작이 된다 그러면 동탄의 제천들은 다 멋있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동이 정원입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수질 개선에 대해서 이제 저도 질문이 있어서 마이크 잡았는데 생활하수는 그 대천으로 가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수죠. 우수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수질과 관련된다면 별도의 지하안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면 아마 수질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근데 우수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뭐 빼든지 뭐 그게 낫지 모르겠다. 수초로 해서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쪽 상류층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원래 저기 흐르는 물의 수원지는 지금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실리지입니다. 실리지. 실리지 저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저수지 보여드린 게 그 실리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의원님들 계시면 없으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김종국 위원님 발표했는데 우리 세 가지 안건이 있는데 다 듣고 이렇게 안건 상정에 올릴까요? 아니면 하나당 상정을 할까요? 하나당이요? 그럼 아니죠. 한 건 이렇게 우리 마르트 지역 위원장들의 여기서 그 논의는 저 8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리천 개선 사업에 대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리천 개선 사업 안건을 지역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그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신리천 개선 사업은 9월 동탄 이번역 9월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의결하고 화성시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교육복지분과에서 발제한 동탄 노인복지관 인근공원의 게이트볼장 신설권에 대한 김동관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분과 김동관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안건은 동탄 노인복지관 공원에 게이트볼 부장을 신설해 할 것을 제안한 안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5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문제되는 게 의료비가, 노인 의료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심하다 증가되어 지금 현재 전체
노인 의료비의 3분의 1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는 의료비가 소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국민의료보험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료비 전략 방안은 노인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주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주 3시간씩만 운동하면 연간 2조 8천억이라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가장 적합하게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게이트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또한 비용이 적게 들고 여러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울증이 예방이 되고, 또한 그게 정밀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운동으로서 치매 예방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진짜 묘미가 있어가지고 재미가 있고 해요. 한번 접하면은 그만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실례로 제가 지금 게이트볼을 접한 지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동호인이, 우리 같은 지역의 부장의 동호인이 4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2명은 게이트볼을 치는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그 중 한 분은 우리 구장에서 돌아가셔서 제가 인공호흡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2분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외지에 가 있다가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가려고 했더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노인이 죽기 전에 22개월을 노인 요양원이나 노인 병원에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게이트볼을 치면 그런 고통 안 겪습니다. 진짜 9988234입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 그래서 게이트볼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이트볼이 개병대학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을 치면 평생 병 안 걸리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고, 지금 2017년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칭으로 인해가지고서 게이트볼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청소년 게이트볼 선수 육성을 위해서 지금 많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게이트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음성 대소사에서는 전국대회를 초등학생들 내보내가지고 성인들하고 같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매년 청소년 대회와 3세대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12일 날 세종시에서 청소년 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 육성이 필요성을 지금 증대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탄 이 신도시의 게이트볼이랑 현황을 보면은 1호 체육공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동탄 4, 5동이 지금 갖추고 있는데 2면이 있고, 지금 여기 육동 지역에 한 면에 있고, 지금 개건하지 않은 왕배산 지역에 한 면, 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면이 있는데 지금 동탄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약 8,000명이 사용하기에는 지금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호수공원 이남에 있는 노인들은 게이트볼 부당 이용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지금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은
동탄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대상자가 2만 명입니다. 이 2만 명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시설 규모가 적고 또 프로그램도 좀 단촐한 그런 편입니다. 주로 실내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활동이 왕성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운동을 하기에는 적합하나 좀 나약한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실외 운동이 없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이. 따라서 우리 게이트볼장을 신설함으로써 같이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요청하고 있는 시설 지역은 동탄 노인복지관 인근 공원 지역, 이 인근 공원 지역에 2면을 신설해 줬으면 좋겠고, 2면 중에 1면은 게이트볼장 전용 구장으로 사용하고 1면은 다용도 구장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약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 사례로 나래울 노인복지관에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에 게이트볼 그냥 2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 6,559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월 평균 327명이 이용합니다. 여기에 삼성소통협의회대회, 태안농협조합장리대회, 그리고 유공자회 등 동부지역대회 개최 등 많은 대회를 지금 개최함으로써 지금 노인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탄 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 구장을 신설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노인복지관과 게이트볼 구장이 연계돼서 운영하면서 노인복지관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노인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게이트볼 청소년 엘리트 선수를 양성할 수도 있고 또 노인 의료비 전략으로 국가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노인들이 체력 증진을 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이 채택되어 성립된다면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게이트볼 협회 홍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기도 대표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있는 재능을 제 인생 마지막까지 기부해서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게이트볼장 신설권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손 들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게이트볼에서 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7동에 있는 천낙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탄 7동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사실상 전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왕배산에 있다 하도 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와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돼 있어 제가 이번 체육대로 인해서 게이트볼장도 좀 둘러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연습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저도 감탄을 받았죠. 저는 게이트볼을 할 줄은 모른다. 근데 동탄 4동에 그 게이트볼 하시는 회장님께서 참 혈압이 나서 머리 쓰러지셨는데 이 게이트볼 신념으로서 일어나셔가지고 지금도 게이트볼 치신다는 거 보고 상당히 좀 감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왕배산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지금 우리가 LH에서 해놓은 건데 그것은 완벽하게 안 되고서 다시 그 옆에다가 또 한다는 거는 또 이상해가지고 좀 그러면 그걸 이전을 해서 그걸 없애고 다시 그 지금 요구하시는 데다가 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예, 아닙니다. 왕배산에 있는 게이트볼 구장은 그 인근 지역에 7동에 주민들이 사용하라고 하고 노인복지관에 사용하는 것은 동탄 전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연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관에는 별도로다가 이제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 여기는 없죠, 지금 게이트볼 뭐 시절.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관장님한테 의논해서 이런 것도 좀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지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사동의 김정현입니다. 이 부지가 최초에 어떤 용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게이트볼을 신설해달라는 부지가 기존에 조성된 부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주변에 인근 공원에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신설해달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 게이트볼 구장도 화장실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모든 이러한지 또 점심 식사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 주변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노인들이 돈도 없고 한데 거기에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값싼 점심 먹고 운동도 또 같이 겸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관 주변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럼 복지관 주변에 이게 공원인가요? 지금 예, 공원이죠. 그럼 이 공원 자체가 네. 면적이 나오나요? 면적이 지금 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를 게이트볼로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여기 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뭔가 민원이나 이런 게 다시 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전체 게이트볼 구장이 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 그 민원이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또 예, 저 같은 경우는 산책을 매일 하면서 게이트 볼장을 다 지나가보거든요. 예. 저 왕배산 쪽도 가보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호수공원 쪽 같은데 예, 실제로 왕배산만 봐도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예. 실제로 그쪽 보면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서 예, 거의 바닥을 다시 깔아야 될 정도로 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예. 그게 지금 하나도 지금 안 되는 또 추가로 만들자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배산 구장은 제가 작년 8월 1일부터 여기 입주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입주해서 물어물어서 왕배산 그 게이트볼 구장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잔디가 짧아가지고서 막 모래가 위에 올라가지고 양탄자가 섰습니다. 그런 데서는 게이트볼 못 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도 불을 놔가지고 군데군데 불이 나 있고 오물이나 오물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LH 담당자 오 과장을 만나가지고서 이게 뭐 하는 이 거냐, 왜 국가 예산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놨으면 이 민간이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이게 돼야지 들어가서 불 놓고 여기 가서 받느냐 말이야 하고서 따지고 이게 해가지고 짠데도 좀 긴 거 60mm로 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완전히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로 쳐놨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들어가고 바람이 불면 또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시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하기 전까지는 LH에서 인수를 받지 말라. 지금 인수 받아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 구장 자체도 허술하게 해서 지금 못하고 거기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모든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빨리 개장하려고 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LH에서 한 수준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지역은 우리 동탄 7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지금 새로 개설하는 건 약 2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동탄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를 위한 게이트볼 구장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호수공원 부지 그 부지가 저는 어딘지 정확히는 알거든요. 예. 그쪽에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주민들 반대가 꽤 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실적으로 거기 자체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좀 이 중에서 홍보하고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죄송한데요. 한 대 만드는데 몇 평 정도 필요하신지 한번 여쭤보시죠. 그게 원 구장은 가로가
20, 세로가 15m입니다. 예. 그래서 좀 그거보다 더 넓게는 해야죠. 평수는 제가 정확히는 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만나고 여쭤보겠습니다. 또 주실까요? 예, 발표 감사합니다. 사동의 정호입니다. 설치하고 건설하는데 이제 예산을 한 면에 5억씩 해서 한 10억 정도 잡으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보다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이외에 운영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공이나 또 잔디 관리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경비가 저기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 아니, 건설입니까? 경비는 포함 안 되고 공사 경비만 포함된 겁니다. 그 개장이 되고 하면 경비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또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좀 시간 관계상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탄 노인복지관 인근공원의 게이트 볼장 신설권에 대해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은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자가 총 68분이시거든요. 여기서 가반수가 넘으면 성격하는 것하고 스물여섯 분 찬성하셔가지고 동탄 5동 노인복지관 인근공원의 게이트 보장 신설권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부가에서 발제한 트램길 활용 전동 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 정재근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탄사동 정재훈입니다. 일단 제가 이 의견을 낸 취지는요. 지금 실제 저희가 트램길을 있는데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도 올해 10월 달부터 모빌리티 공공 그 임대를 해서 하는 그 전동 킥보드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맞춘 거에 대해서 그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램길이 개정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전국에 지금 2022년 동안 22만 대의 모빌리티 기기가 지금 이용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동탄 이신도시에는 1,800대가 이용되고 있고 만약에 10월 달에 추가로 공공 킥보드를 한다 그러면 못해도 이제 3,000대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속 25m가 넘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 도로나 일반 그 보도에서는 타지 못하고 고속 일반 도로에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램길을 이용해서 모빌리티 도로를 만들자는 게 제가 낸 안건이고요. 실질적으로 사고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객이 많으면서 점점 사고량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트램길을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기로서 이제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해야 되면 만약에 인도에서 사용할 경우 사고가 되게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쪽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하얀색 자갈 마감재로 의해서 밑걸림 사고가 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모빌리티 같은 경우 25km를 달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림 현상이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니면서도. 다음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램을 저희가 시행하기 전까지 아마 당장 내일 들어간다 그래도 5년 5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공사를 했을 때 뭐 1년 안에 작업이 되고 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자전거 도로와 이제 그 모빌리티 같이 다닐 수 있는 법을 지금 제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 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트램이 하기 전 5년 5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노선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트램길,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트램길을 해서 그 구간을 다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잡초로 대한 민원이 만약에 이제 도로가 생기면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터널이 있는 구간은 일반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다 없습니다. 도로만 돼 있어서 그쪽에 사고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감안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했을 경우 예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양 끝쪽에 도로 쪽에는 안전 블록을 깔고 그 망을 설치를 해서 공공 모빌리티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중앙선, 상해선, 하해선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빌리티만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요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용은 이 비용보다는 더 트램을 만드는 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될 거고요. 현재 잔디를 깎는 데 들어가는 예제초하는 돈이 4억 2천 정도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 비용은 저거랑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도시의 분위기에 맞게 모빌리티 길을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낸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는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그리고 환경이 추가될 수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해서 안건을 내게 됐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까요? 말씀하셨어요. 네, 동탄노동천 내중이고요. 여기 혹시 오토바이 방지 출입 방지 대책은 갖고 있으신지 해서요. 저 길로 오토바이들이 다닐 수 있는데 그거 차단할 수 있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오토바이가 저희 보도로 다니는 것도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경찰에 요청을 해서 주기적인 단속을 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도 보도블록이나 자전거 도로로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발생이 되고 어차피 속도가 25km만 계속 모빌리티가 다니면 오토바이들도 진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진입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다니는 거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둘 다 불법입니다. 말씀하신 만약 이 길로 다니는 것도 오토바이가 불법이고 트랙길이 만들어진다면 거기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인 혹시 대책이 있을지 해서. 일단 뭐 CCTV나 이런 거를 또 활용을 해서 시에서 이제 어차피 불법을 잡는 거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요청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로기 때문에 도로하고 보도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탄 6동 지역위원 홍병두고요. 지금 1페이지 보시면 2022년 동탄 이신도시 모빌리티 수가 1200에서 1800대 이용 예상인데 그럼 과연 지금 이제 19년인데 3년 뒤가 이제 1200에서 1800대 예상인데
과연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몇 대 정도 될까 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모빌리티 이용자가 대부분 누군지, 이것들 이제 이렇게 하면 성인들만 타는 건지 아니면 애들까지 타는 건지, 그러면 진짜 그렇게 전용 도로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더 있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타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불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뭐 화성시에서 지금 전동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도 그렇고 전동 모빌리티보다는 공유 자전거 체계가 참 잘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저도 창원에 자주 다니는데 창원 같은 경우도 이제 자전거 체계가 잘 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 이제 학생들도 모빌리티는 좀 위험하죠. 25km라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거.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전용 도로가 있지만 바로 옆이 이제 차도이기 때문에 이게 차량하고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그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안전적인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된다면 저는 이것보다 좀 공유 자전거 체계로 하면 학생들도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원래 공용 자전거를 하다가 지금 공동 모빌리티 경동 킥보드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는 그냥 전체 수에 저희 인구 비례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거보다 더 많고 10월 달부터 만약에 전동 킥보드가 한다고 하면 저희 인원보다는 더 많이 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빌리티를 제대로 타기 위한 거면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지키면 일반 애들은 전동 킥보드, 공공 킥보드를 빌리지 못합니다. 성인들만 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애기들이 타고 있는 그 킥보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것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길이 생긴다면. 그리고 또 어떤 거 질문하셨죠? 일단 저렇게 전용 도로를 만들면 차량하고 바로 옆에서 달리다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크게 이제 인명 피해 사고가 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도면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안전 블럭을 박으면 일반 블럭 그냥 돌만 있는 게 아니고 돌이 밑에 땅 속에 꽤 깊이 박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안전 블럭이 들어가고, 그리고 밖으로 이제 이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트랙길에 보면 초록색 그 망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밖을 놔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양쪽 끝부분에 다 초록색 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애들이 무단 통행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겠죠.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다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그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아니 그 철망을 치우면 저것만 댕기기 위해서 편해지, 다른 사람이 위해서 버스를 타고 내리거나 뭐하거나 그런 모든 걸 저것 때문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랙길은 지금 저희 그 하단으로 꾸며진 그 구간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스가 내리는 구간하고 전혀 상관없이 중앙선입니다. 버스가 내리는 쪽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발언하실 위원님은 손들고 발언하겠습니다. 7동 지역위원 정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송 기지에 가서 트램을 탑승하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빨라야 2024년이라고 그래요. 그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과 지금 이 모빌리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같은 공법이냐, 이런 거를 볼 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기간적으로 5년을 두고 있는데 조기에 이걸 1년 내에 만들어서 우선 쓰자는 이런 부관 같습니다. 그것은 기반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중적인 이런 소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게 지금 착안한 바는 좋은데 이제 기본 계획, 트램 계획과 좀 연계가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우선 돈을 들이고 나중에 또 개선해야 되는 이런 면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게 염려가 됩니다. 네,
일단 저도 그 생각을 했고요. 일단 근데 우선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평탄화 작업은 트랙길을 만드는 거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은 꼭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우선 이제 4억 2천이라는 내체 추비를 아스콘을 깔아서 이제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 평탄화 또는 어차피 트램이 공사는 그 돈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에서는 이제 아스콘 까는 거 그리고 양쪽에 보호망 정도를 이제 저는 계획 작품입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데 우리 전 시민이 볼 때는 그 트램 노선에 그 뭐죠 모빌리티가 몇 대가 움직이는 그 모양도 결코 그렇게 좋게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동의 김은옥인데요. 저는 모빌리티라는 이 단어를 여기 이 순간 처음 들었거든요. 많이 봤는데 그게 모빌리티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잠깐 인터넷으로 봤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모빌리티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 모빌리티를 타는데 안전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지 뭐 기초적으로 이렇게 기초 안전에 굉장히 전문화된 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받는 일반적으로 교통법상에 다 규제가 돼 있어요. 근데 뭐 운전면허증 소유자들이나 이종면허 소유자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타는 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타기보다는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들어서 젊은 도시답게 하자는 거죠.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본 거로는 민간 그 자격증에는 이게 지금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운전면허로 대용하고 있습니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 이런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저기 먼저.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사동의 정동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기 아까 문의하신 것처럼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가 좀 적거든요. 이게 뭐 발로 굴려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휘발유 엔진인지 아니면 뭐 전기로 가는 건지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가 현재 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좀그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시하신 그 노선이 보니까 그 자전거 도로가 현재 좀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에 어떤 뭐 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어떤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5.5년 후에 이제 저기 트램이 착공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갈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5.5년 후에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모빌리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뭐 애들이 타고 다니는 그 보드 같은 경우 전동으로 가동하는 모든 걸 전동 모빌리티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키로수가 다 25km 미만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리밋이 큰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25km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로 동력을 이용하는 이동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전거 도로에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법상으로 킥보드나 모빌리티가 자전거 도로 다니면 불법입니다. 킥보드나 자전거, 그러니까 모빌리티, 모든 모빌리티는 일반 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킥난이라고 해서 킥보드를 타고 애들이 이제 무단으로 가는 거, 일반 도로에 달리는 걸 킥난이라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트램이 완성되기 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얼추 비슷하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자전거 도로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 전까지 트랙길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사동의 김상균입니다. 앞서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오토바이의 진입로를 진입하는 거를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구대에는 지금 4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페트롤이 3대밖에 없습니다. 그 40명이 3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타임에 10명씩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일반 범죄나 이런 것들에도 대응이 힘든 상황에 그것까지 경찰력에게 맡긴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안전 문제도 말씀드렸고 도시미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도로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잡초 난 것도 도시미관 해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보도블록을 받고 가운데다가 녹색 철망을 깐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도시미관 해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적인 문제가 운전자가 그 펜스가 얼마큼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SUV 아닌 이상은 그 이상으로는 밑에서는 시선을 많이 방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트램 노선을 보면 거의 다 대로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로에 대한 지금 신호 체계가 아직도 정립이 안 돼서 되게 많이 그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모빌리티 전용 도로까지 가운데 내서 그 신호까지를 어떻게 제어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 제어를 교통 신호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모빌리티가 가운데 중앙 도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빌리티가 그 전용 도로를 가기 위해서 진입해야 되는 진입로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차가 갈 때 예를 들어서 그 진입로에서 갑자기 차가 모빌리티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그럴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앙 도로로 했을 때 그 교통신호 연계라든가 그 모빌리티 중앙선 모빌리티 전용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그 진입로에 대한 구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신호는 직진만 받고 직진해서 움직이고 진입로와 이제 나오는 길은 다 횡단보도로 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걸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통사지청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호 체계는 말 그대로 직진만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신호 체제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게 직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진출을 다른 데로 하고 싶다 그러면 횡단보에서 빠져서 그쪽으로 나오면 그만입니다. 예. 아니죠. 횡단보도 우리 일반적인 횡단 그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신호등이. 예. 횡단보도가 아닌 데다 또 다른 데다가 또 진입로를 놓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입로를 저는 연는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방금 직진만 한다고 그랬죠. 아니, 직진만. 횡단보도가 있는 길에서 예. 다른 쪽에라도 나올 수 있는 진출입로를 놓는다고 하셨는데 아니죠. 지금 현 횡단보도에 자전거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나올 때는. 그쪽으로 나오신다. 예.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그쪽 길을 이용하는 그러면 거죠. 모빌리티가 횡단보도로 움직이면 그 보행자 신호랑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행자 신호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처럼. 현재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신호하고 똑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횡단보도에 걷는 사람들은 또 위험해지겠네요. 어차피 지금 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길이 다 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험 강의사 질문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 정식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길을 활용한 전동 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안건을 지역회의 정식 안건으로 성정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가반수 미달로 트램길 활용 전동 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건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월 지역회의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3층에 공과인실로 가셔서 공과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동탄 2번역 9월 지역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